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7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 주택시장의 상황과 향후 전망이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준하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13 대책 이후 트럼프 효과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마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관망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먼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괜히 우리나라도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이미 12월에 0.25에서 한 0.5% 정도 금리 인상을 한 후에 지금 계속 미국은 동결 상태에 있고요. 근데 지난달 17일에 앨런 의장이 목표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한 이후에 다음 달에는 미국 금리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 한국 금리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11.3 대책 이후에 지금 투자자, 실수요자들이 다소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안정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금리 인상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지금 관망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되게 좀 과열됐던 시장이 좀 안정되는 이런 상태가 설 전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싶습니다. 일단은 관망세로 전환될 예정이고 그리고 장기화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후속 조치까지 나왔어요. 교수님, 쉽게 말해서 어떤 조치인가요?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후속 조치라는 것이 이제 8.25 조치라는 것이요. 결국 이제 공급 축소를 하고 대출을 규제한다는 정책이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오르고 대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11.3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나왔지만 가계대출, 가계부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8.25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결국은 특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에 한해서는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 거치 기간을 갖고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상환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리면 그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이런 어떤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 얼마 전에는 또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이게 그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지난 24일 정부가 집단 대출과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습니다. 교수님,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좀 전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이제 부동산 대출이라고,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다소 좀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잔금에 대한 원리금 상한을 초기부터 하게 되니까 결국은 부담을 갖게 돼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좀 과거보다 이전보다 대출을 급속하게 늘리는 현상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단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평균적으로 60에서 70% 선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정된 시장인데 우리도 그 선을 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택시장이 굉장히 폭락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 부실 우려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정부라는 것이 상한 능력에 이런 잣대를 대고 또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상한 방식에까지 개인의 어떤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 기능을 침해하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정책이다. 예, 예. 그 개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다면 부작용은 또 없을까요? 이제 이 부작용이라고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투기란 말을 썼지만 요새는 투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굉장히 시장이 과열됐던 건데 정부가 이제 실수요자 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제 실수요자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실수요자라는 것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사람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내가 이자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뭐 원금을 갚는다던가 처음에 뭐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사람이 유리한다거나 이 개인적으로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내가 벌이가 현찮은 사람은 지금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돈이 생길 때 이렇게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그렇게 초기부터 원금을 상환해 나간다면 오히려 가계 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오히려 초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다 보면 가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굉장히 부실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일괄적으로 원금을 상환을 초기부터 강제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저기 가계부채 증가세 감소폭이 정부가 이번에 그 8.25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는 7.4%였던 게요. 이번에 그 10.5%가 올랐어요. 후속 조치 발표 후에. 일시적인 이게 둔화 조짐인지 아니면은 장기화된 어떤 둔화가 될 그런 조짐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발표된 정책이 8.25 대책, 11.3 대책, 그다음에 8.25 후속 조치 세 가지 대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8.25 대책의 그 핵심을 보면 공급을 축소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가격은 오르고 대출은 오히려 더 급등하고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났던 정책이고 11.3 대책은 우리가 가장 전문가들이 문제가 됐다는 그 사항이 뭐냐면 전매였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이 11.3 조치에서 조정 대상 지역, 강남이라든가 남양주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청약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뿐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굉장히 그 신규 분양을 받는다거나 거래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안정이 되어 왔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8.25 후속 대책은 대출 규제, 원리금 상한까지 가는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11.3 대책과 8.25 후속 대책이 지속적으로 정부가 계속 유지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추세대로 좀 감소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 정책대로 유지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지속되고 진정될 조짐이 어느 정도 보인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주택 시장 위축 현상은 여전해요. 그 위축세가 교수님의 경우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위축세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전문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오르면 너무 오른다, 떨어지면 시장이 망할 것처럼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축세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위축세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시장이 과열됐고 굉장히 좀 강세 기조였던 시장이 다소 이제 조금 꺾여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 시장을 살펴보면은 신규 분양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1.3 대책 이후에 조금 이제 식어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대량 미분양 사태가 난다거나 이런 시장은 아직까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도 보면은 아직까지 수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매 제한이라든가 지금 대출 규제 그다음에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가격 상승의 기대감도 아직 가지고 있고요. 또 잠재하고 있는 수요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두 달 전에 이 과열됐던 시장이 완전히 위축이 된다라는 시장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조금 이제 쉬었다 하는 타이밍이다. 좀 관망하자. 예, 좀 이제 뭔가 이 정책이 나와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를 좀 이렇게 관망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은 지금 연말에다 내년 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설 전후까지 그러니까 한 2월 말이나 3월 초쯤까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이 상황이 일단은 조심스럽게 최종 설까지는 일단은 임시적으로도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신도시의 경우 그 비수기란 계절적 요인이 이번에 그 작용하더라도 그 수요가 너무 둔화됐어요. 그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저도 이제 이 관련 기사를 좀 보고 왔는데요. 지금 동탄 제2신도시, 하남미사 강변 신도시,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이 중에서 특히 하남하고 남양주 쪽은 사실 뭐 많은 투자자라든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열이 됐던 시장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던 지역인데 정부의 이제 11.3 대책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프리미엄 가격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떨어졌던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거래가 감소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유독 둔화라는 표현보다는 이 과열됐던 것이 조금 이제 살살 가라앉는 이런 시장 분위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특히 하남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와 같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고 거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정화되고 좀 관망하고 조정 국면으로 가는 그러니까 강세 기조가 어느 정도 꺾여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우리가 이제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잔금 대출에 대해서 2017년 1월 1일 분양 공고를 낸 그런 대상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12월이 이 분양 시장이 뜨겁지 않은 시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것 때문에 12월 분양 시장이 오히려 분양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뜨거워질 가능성이 또 하나의 변수가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렇게 된다면 12월에 우리가 정부가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가계대출 비율이 12월에 일시적으로 좀 급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아무리 가을 이사철이 지나더라도 저 전세 수요가 뜸해지긴 했다지만 좀 풍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변수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 전세 시장이라는 게 사실 지금 전세 물건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 풍기다. 이거는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 이어질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주택 시장이 보면 모든 전국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주 위험한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있지만 일부 지역,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의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좀 약간 급등하는 지역이 있을 뿐이지 그 외의 지역은 아직도 하락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앞으로 급등할 것이다,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지 않은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세를 만약에 논다면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대출 그렇죠. 이자도 갚아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출을 여유가 없이 집을 산 분들은 전세를 놓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100% 월세는 아니지만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자기가 매월 얼마씩 임대 수익을 받기를 원하는 시장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여기서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 풍기 현상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이 전세 물건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사실 이제 분양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 주택 구입을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이사를 할 때 미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으로 그런 미루는 수요가 겹쳐져서 지금 일시적으로 전세가 풍기 현상이다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결국 현재 주택 시장이 서 실수요자는 단기적인 관망세로 지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전세 풍기 현상이 어느 정도쯤에 이제 해결이 될 거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2014년 전후부터 이제 우리가 대규모 분양 물량들이 시장에 2014년 좀 전부터 투하되기 시작했다면 제가 보기엔 내년 하반기부터 슬슬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부분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주택이 일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전세 물량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런 전세 풍기 현상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에는 좀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주택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전세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금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애널리스트가 풀이한 그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걸 좀 읽어봤는데 지금 한동안은 그 미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주택 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그 한국의 주택 시장과 비교해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굉장히 금융이 주택 모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사실 이렇게 미국처럼 자율적으로 금리가 시장에 따라서 연동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모기지라든가 이런 대출 금리가 연동을 하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를 제가 살펴보면 일본도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은행 금리를 일단은 한번 내려지면요 다시 올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상황도 보면 제가 왜 금리 인상에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무게를 두냐면 사실 0점 몇 프로만 대출 금리가 올리면요 일반 서민들이요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일반 서민들이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로서 금리를 다 한 0점 몇 프로를 올린다는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보면 올해 여러 가지 우리 전국을 봤을 때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